네, 바로 이어서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지표들 어떠한 것들 주목해 봐야 할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미국 쪽에서 발표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주택 판매입니다. 이전치가 65만 4천 건을 기록했고요. 예상치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8만 건 기록 예상 중이고요. 사실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들이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오펙 비공식 회담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과 28일 알제리에서 열리게 되면서 유가 산유량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가 시장이 상당히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현지 시간으로 26일 밤 9시에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경에 열리게 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문가들의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전문가들은 내일 증시 어떤 전략 갖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국제 유가 급락, 반등장의 발목을 잡나라는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SK증권 안산지점의 김동현 부장은 산유량 동결 합의 기대는 약화되었지만 추가 하락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유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광화문센터의 이서구 부장은 유가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증시에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영호 와운의 파트너의 경우는 유가가 박스권을 유지할 것이고 증시의 영향에는 역시나 제한적일 것이다. 오펙의 감산보다 동결 가능성이 높다. 나영호 파트너의 경우도 유가의 추가적인 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며 증시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화학업종 이익 추정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 네 분의 전문가들 가운데 SK증권 김동혁 부장의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월요일장 흐름이 다 하락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네. 지난 주말 특히 유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유가에 관련 이슈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방금 코멘트에서도 제가 뭐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는데요. 지난 주말에 유가 하락에는 크게 두 가지 영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밤부터 열리는 오페크 회담 비공식 그 에너지 포럼에서 동결 합의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 것과 함께 미국의 그 셰일가스 시추 장비죠, 리그라고 하는 거에 이제 그 채굴 그 개수가 좀 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말장 유가를 크게 좀 내리는 그 현상을 보였는데, 그거는 그 주말장에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일단 오늘부터 열리는 그 오페크 에너지 포럼에서 지난 4월과 다르게 이란이 참여를 하거든요. 4월 달에는 이란이 참여 안 하고 자기네들 그 산유량을 계속 늘리는 전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같이 참여하면서 거의 모든 산유국의 그 에너지 장관이 같이 참여를 해서 동결과 관련된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장중에 유가 때문에 오늘 장이 좀 많이 밀렸다라고 해석들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 장중에 보면 그 알제리아 에너지 장관이 사우디 쪽에 그 얘기들을 좀 그 시장에 전달을 해줬습니다. 1월 수준으로 감산 정도를 할 의지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장중에 좀 소개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장의 좀 약화에 제가 아까 코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때문에 바로 시장이 크게 조정받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 9월 초에도 보면은 사우디랑 그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과 함께 그 중국 쪽에서 감산에 대한 일종의 조금의 그 합의가 있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주말장의 그 유가 하락을 통해서 이번 그 오페크 에너지 포럼에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는 시장 분위기라는 걸 감안하면 의외의 효과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가능성도 있고요. 이번 9월 달에 큰 기대가 없더라도 11월 달 정례회의에서는 최소한의 동결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기대감이 앞으로의 유가와 관련된 시장 그 영향에는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자, 유가 이번 비공식 회의에서 아무래도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됐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그것이 타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유가와 더불어서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열릴 이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떠한 면에서 글로벌 증시에 중요한 것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올해 이제 글로벌 시장이나 어떤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보면 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브렉시트 문제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갑작스러운 불안 문제가 또 연초에 또 갑작스럽게 시장을 짓눌렀던 것처럼 그러고 있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후보가 나온 그 미국의 대선을 11월 초에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좀 편이 확실히 갈려지는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바뀐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래야지라고 하는 판단이 나올 거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판단이 나오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거. 지난 그 6월 하순에 브렉시트 결과가 나오면서 시장이 당일이지만 받았던 충격이 다시 한번 시장에 올 수 있는 것도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점쳐지니까 이제 시장이 좀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 통계를 보면 그 양 후보 간의 차이가 여론상으로 한 5% 정도 이내일 경우에는 TV 토론의 그 승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밤, 현재 시간으로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TV 토론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는 뭐 클린턴이 우세하면 우리나라의 시장이 좀 더 유리하고 트럼프가 갑자기 또 선전을 하면은 시장이 조금 더 불확실해지고 이럴 거다라는 양면성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양 후보가 어차피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 거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는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발언들이 최대한 많이 집중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양 후보의 차이는 없다. 대외적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경제권 쪽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덜 불리하느냐 덜 불리하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네. 뭐 시장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번 주 내에는 이 대선 토론과 관련된 것들이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두 후보들 간의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글로벌 증시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것이 또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네. 두 사람 모두 우선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을 네.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두 정책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유가 문제이기 때문에 유가나 에너지 쪽과 관련돼서 조금 그 정책을 비교해 드리면은 그 외에도 이제 경제정책적인 걸 조금 더 포함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클린턴, 힐러리 같은 경우는 그 IT라든가 재생 에너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오바마의 그 헬스케어 부분을 그대로 정책적으로 이어받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제약회사의 폭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그 발언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산업적인 측면은 뭐 우대가 되겠지만 이익은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면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는 바로 그 레이건 시대 때 경제가 굉장히 좋았던 거를 그대로 본뜨는 그런 전략들과 선거 구호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때 그 만들어졌던 경제 상황이 바로 달러의 극히 약세를 이끌면서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우세하게 될 경우에는 현재 금리 인상을 통해서 강달러가 유지될 거라는 전망과 좀 반대로 달러 약세 쪽으로 굉장히 달러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 두 후보들의 유가 정책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어느 쪽? 여기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셰일가스 채굴 지원을 그러니까 제한하고 유가 쪽으로 보면은 네. 이제 셰일가스 쪽은 좀 제한을 한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쪽을 강화한다는 흐름이기 때문에 유가는 내년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클린턴 같은 경우에 조금 지지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에너지 독립 쪽을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오페크 쪽에서 수입을 최대한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펙 쪽 입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이 좀 막히는 그런 효과 때문에 유가가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네. 자, 이 두 후보 간에 어떠한 사람이 우위를 갖게 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도 또 달라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주간 증시 체크 포인트 그리고 네. 유망 업종까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 나와가지고 지난주는 흐름이 계속 괜찮았고 매도는 지난 주말이나 오늘 오전 정도에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늘 지수가 빠지니까 저점 매수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난주 내내 오른 흐름이 어느 정도 정상권의 지수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 이상에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수는 이번 주에는 약보합 정도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선 얘기
또 유가와 관련된 회담 얘기도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아마 이번 주 정도면 좀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대형주의 수급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9월 말쯤 되면 3분기 말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대형주를 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제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10월 1일 되면 중국의 위안화가 SDR에 편입이 되면서 새로운 기축통화로 좀 등장할 수 있다는 문제가 중국 쪽에 오늘 장은 좀 약세였습니다만 주후반이 되면 조금 강세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중국의 국경절과 관련된 연휴가 아마 이번 주에 후반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관련되는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수 관련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좀 편입을 유도하시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이번 한 주는 조금 약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SK 안산지점의 김동엽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